1598년 11월 19일 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따지자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전이 여수, 순천, 광양, 남해 사이 바다에서 벌어집니다. 조선과 명나라 외 이 세 나라 함대 약 1000척이 광양만 노량해협 근처에서 충돌을 합니다. 이 치열한 해전에서 명나라 부총병 등자룡 장군을 잃었고 조선의 3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이 두 장수를 잃고 애통해하는 장군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명나라 제독 진린도독입니다. 40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는 후손들이 있습니다. 중국 광동성 서부의 윈푸에서 진린 장군의 후손들이 그 세계대전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시 진린도독을 사령관으로 한 사령부터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린 장군의 계급을 따서 도독마을이라고 부르는 곳. 포천욕일, 전쟁이 끝나고 명나라 장군 진린도독이 선조를 만났을 때 이순신은 포천욕일에 공로가 있는 분입니다. 중국 복희와 여호와의 신화에 나오는 내용으로 하늘을 꿰매고 태양을 목욕시킨다라는 내용인데 백성들을 하늘과 같이 여기는 이순신을 극찬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明朝邓子龙将军和朝鲜王朝李舜臣将军在陆良海战中双双殉职。明军统帅陈林今天还有后人生活在韩国。 서울대 강연에서 뜻밖에도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노량해전에서 싸운 명나라 장수 진린제독의 후손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며 역사적 친근감을 표시하여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진린과 이순신, 이순신과 진린, 이들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추는 이광수의 소설 이순신에서 진린은 이순신의 공을 가로챈 고약한 사람으로 그려진 이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로 가득 찹니다. 성격상 서로 부딪히리라 조정 대신들은 예측했지만 예우를 위해서 미리 사냥한 산의 진미를 준비하고 진린뿐만 아니라 등자룡 부총관이야 5,000명의 군사들에게 극진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예우를 합니다. 1598년 7월 전함 수백 척과 5,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진린 장군은 그해 2월부터 이순신 장군이 본영으로 설치해서 주둔해 있는 고금도에 도착하여 덕동리에서 조금 떨어진 묘당도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진린제독은 진지 한쪽에 관악묘를 세우고 전쟁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진린은 처음에는 대단히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순신 장군을 만난 뒤 그의 품격을 접하고는 태도를 바꿉니다. 정조대왕은 충무공 이순신 신도비를 쓰면서 진린은 충무공의 뛰어난 책략과 인간적 도량에 마음으로 탐복하고는 군사의 모든 기밀을 충무공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 조명연합군이 수습되기 전이라고 판단한 왜군은 고금도를 치기 위해서 출병을 하고 이를 미리 알아챈 이순신 장군은 저리도 부근을 지날 것이라고 판단하여 금당도와 녹도 근처에 매복하고 소록도위로 들어오는 외선 약 60척을 부수고 승리합니다. 이 전투의 전공을 진린에게 돌림으로써 이 두 장수의 인간적인 신뢰가 맺어집니다.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고 장수는 장수를 알아보는 법. 진린이 이순신 장군을 얼마나 존경하였는지는 그가 명나라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명나라 황제 만력제에게 이순신 장군을 등용인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는 기량이 뛰어날 뿐 아니라 그의 성품과 장수로서 갖춰야 할 품덕을 고루 갖추었음이라고 소개하고 한때 조정 대신의 모함을 받아 통제사 지위를 빼앗긴 바 있는데 전란이 끝난 뒤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걱정된다며 통제사 이순신을 황제의 신하로 삼아서
황해를 맡기라고 주청을 합니다. 정유재란이 발발하고 일본은 울산, 사천, 순천 등 남해안 요새 외성을 쌓고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598년 9월 21일 진린도덕은 수군 5,000명과 함께 전한 500척을 거느리고 고금도를 출발하여 순천 외성에 갇혀있는 왜적을 선멸하라고 묘도에 진을 칩니다. 진리는 이틀 동안 군장을 수습하고 나서 곧바로 장도에 비축한 적의 군량을 불살랐고 순천 외성을 공격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왜군의 복귀 명령이 떨어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은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모시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야 하는 고니시 유키나가, 그는 이 시점에 가장 다급한 사연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에게는 조선 침략의 선봉이며 동래성, 충주, 서울 함락 등 조선반도 노략질의 상징인 고니시는 조선 백성들의 한을 풀어줘야 할 상징적인 인물이어서 철천지 원수, 절대로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장수들 입장에서는 일본 침략군을 조선 땅에선 몰아내기만 하면 임무가 끝나게 됩니다. 아무리 4개월간의 우정을 쌓고 장수로서 이순신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진린의 입장에서는 자기 군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전쟁을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애간장이 타서 명나라의 강화 협상을 시도하는 고니시 유키나와 유정장군과의 휴전 협상도 끝났습니다. 순천 외교성과 수급 1000개를 주는 조건으로 강화 협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진린도덕도 합동작전을 거부하기로 합니다. 이를 한 이순신 장군이 진린 장군을 상대로 항의를 합니다. 명나라 황명을 받고 온 장군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에서 진린 장군은 깊은 사나이의 연민을 느낍니다. 이때 진린의 마음도 돌아섭니다. 진린 장군이 함께 싸우기로 합니다. 우정참전인 셈입니다. 1598년 11월 19일 새벽, 동북아시아 3개국 군함들이 묘도, 광양, 노량 앞바다에 집결합니다. 4개월간의 장군들의 우정, 400년을 이어오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섬돌이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